네, 안녕하세요. 휴프렌즈 애니프렌즈의 김시천입니다. 네, 보령 책읽는 마을의 박종태입니다. 네, 올해 인문학 축제가 몇 회죠? 네, 11회 되겠습니다. 네, 언제 시작하나요? 이번 8월 22일에 리디아 커피숍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함께 책 읽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유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얘기했는데 이거 대박이야, 대박. 휴 애니프렌즈. 안녕하세요. 애니프렌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내려왔죠. 네. 긴 시간 여기 충남 보령이고요. 여기는 리디아 나는 카페. 카페. 풍광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맹꽁이 소리인가? 개구리. 개구리 소리인가? 네. 하여튼 너무 네. 좋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오게 된 까닭은 얼마 전에 저한테 밤에 메신저가 날라왔어요. 그 메신저를 보내신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보니 엄마. 네, 요 녀석이 이제 우리가 야외 방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네. 휴 애니프렌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댕댕이가 나왔어요. 댕댕이. 댕댕이 나왔어요. 저기 반갑기도 하고 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초롱이랑 출연하고 싶었거든. 휴 애니프렌즈.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보니가 아니라 마루. 마루. 네. 사실은 이렇게 즐거운 주제는 또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저한테 메신저를 보낸 이유가 단순해요. 그게 이제 우리 보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김성호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못 믿을 인간이네. 그런가? 아무튼 막 연락처 알려주시고. 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처음에는 고양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납작하게 갔기 때문에. 그때 옆에 훅 지나가는데 그게 강아지고 밑에 하반신을 못 쓰고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강아지.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아이를 보고 제가 한 7, 80m 앞으로 가서 그 차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구조하러 간 거죠. 미담이기도 하고 네. 용감한 행동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대책 없는 네, 행동이어서 맞아. 그렇죠. 사실은 말리고 싶은 네, 이제 그런 행동이에요. 네, 네, 네. 방송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휴 애니프렌즈. 사실 사람의 의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우가 안 많아요 별로. 특히 그래요? 길에 개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나를 집에 데려가서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많지 나 않아요. 같은 사람은 아마 왜 저러지 하고 기껏해야 하고 신고 그냥 정도? 지나가지. 아니면 뭐 치워놓고 가는 정도? 쉽지 않죠.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또 그냥 바로 구조된 게 아니라 본인이 무서우니까 또 기어서 막 도망을 가고 논에 빠진 애를 지느게 있는 애를 또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신앙이 하면서 왜 무서우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그걸 자기 옷에 싸갖고 집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마루도 막 네. 두려워하면서. 네, 그럼, 1시간 이상을 저한테 안 잡히려고 계속 도망 다녔죠. 그러면 지금은 마루의 상태가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친구가 소개한 분이고 또 몇 안 되는 우리 또 휴연이 프렌즈의 그렇죠. 또 애청자 몇안 되는 애청자분. 신데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누군가를 돕거나 조언할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서 방법을 찾는데 근데 혼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우리 잔디가 아침 아프니까 잔디를 데리고 가는 병원 원장님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반신 마비된 강아지를 걷게 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가면 그냥 살 수 있겠다. 부탁을 드리면 정말 최소 경비로 봐줄 수 있을 것 같다. 폭행에 의해서 그 척추가 부러진 채로 발견된 강아지가 있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구조하신 분이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의료시설로 데려가서 그 병원에서 아주 극진히 보살핀 적이 있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났을까요? 글쎄요. 2천만 원 나왔어요. 토탈 액수도 아니고. 토탈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 일단 정산 평생 가야 액수가. 되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2천만 원이나 들 돈이면 다른 유기견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한 마리 이렇게만 하느냐. 이제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 정도로 들 수 있다는 건 나는 알아요. 더 드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하반신 못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함부로 정말 할 게 아니다. 근데 또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다행히 이제 그 선생님이 떠올라서
진짜 전화를 드렸죠. 치료해 보시겠다고. 일단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 마루가 잘 버티기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보살피고 끝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단체에 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거는 의학적 소견이 교통사고나 어떤 그 추락상이 아닌 심각한 그 분기에 맞아서 생긴 폭행에 의한 이제 그 부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아이가 학대로 인해 가지고 등뼈가 9번 10번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이제 신고 과정이 필요해서 네, 네. 신고를 했는데 동물단체에서 좀 신고를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더니 네. 용감하게 또 신고하러 가셨는데 동물 다친 거 갖고 신고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직 많은 거예요. 분명히 동물보호법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며칠 동안. 엄청 많이 근데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왜? 이런 신고도 많이 받았고 또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비난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어떤 감수성 또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도심에서 먼 곳일수록 동물보호법에 대한 특히 신고나 처벌에 대한 그 개념이 약한데 이런 계기로 좀 알려져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물 학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물 보호는 시민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해서 일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 관공서 할 일이다. 저는 그거 좀 네, 뭐 이규 알았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이제 네. 보령이라고 하는 지명이 네. 뭐 이제 처음에 그 코로나 19도 우한 이렇게 아. 지명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이제 불쾌한 일일 수 있지만 네. 이게 보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겪어보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네. 누구든 일어날 수 마루 있고 케이스도 네. 전라도 어느 지역에 있던 일이고 뭐 전국에서 일어나는 네.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그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Q Any French. 이런 연락 받는 게 많이 종종 받죠. 있죠. 많이 받죠. 특히 이제 학생들 학생들 교수님 뭐 고양이가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조언을 하거나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가 잘 들여다보고 구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구조할 생각이 있으면 방법을 조금 얘기해요. 이제 요즘은 하도 동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구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가죠. 그리고 다친 동물을 보면 측은지심이 들잖아요. 뭐 그거야 네, 당연하죠. 호기심도 생기고 또 쉽게 이제 구조를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다음은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져. 특히 이제 부상을 당한 동물들은 치료를 해야 되고 끝까지 보살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물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동물이 다친 모습이 안 들어와요. 안 보. 아유, 우리 김치철 교수는 정말 통찰력이 있어. 내가 그게 안 보여요. 관심 있는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저도 관심이 생기니까 네. 차 밑에 있는 고양이, 다친 강아지, 길 캐면 강아지가 눈에 계속 띄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30대 초반까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 길거리를 나갔는데 임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전에는 임신부를 못 받겠어요? 난 지금 이쁜 여자만 보이. Q Any French. 그러니까 이 휴 애니프렌즈를 하면서부터 길고양이들 많잖아요. 네. 강아지들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의 소리나 행동을 보면서 쟤 안 좋은가? 쳐다보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그 얘기 아니라 하려고 했어요.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김치철 거구나. 교수 계속 보일 거예요. 네. 내가 예언을 하는데 거의 맞아요. 길거리 밥 주시는 분들은 차에 항상 그 뭐 응급약, 그다음에 구조통까지 아니어도 또 사료 이런 거 갖고 다니고 심지어는 배낭에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냥 불쌍한 애가 있으면 밥이라도 물이라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누군가는 또 구조해서 힘든 일을 또 계속 겪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일어났던 그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이제 방역을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심각한 문제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고 네. 고령자층에서 상당히 심각한 중증까지 간 분들이 워낙 많은데 인공호흡기 숫자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인공호흡기가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어.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려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다. 물론 이제 그런 지침을 내린 분들도 정말 끔찍한 네. 뭐 불가피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을 텐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 네.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그리고 배웠는데. 구조하시는 분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또 구조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감당이 어려워지면 또 가족하고도 힘들어지고 본인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지 말랄 수도 없고 굉장히 저도 어려워요. 저도 구조를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꼰대식으로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비행기 탈 때 그 안전 수칙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산소호흡기가 뚝 떨어졌어. 옆에 아기가 있어요. 나부터 써요? 아기부터 씌워요? 어떡하죠? 나부터 써야 돼요. 아기가 나보다 약하다고 먼저 씌우다가 호흡이 흐트러지면 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조하고 돕겠다 싶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나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어야 남도 보살필 수 있지, 남을 보살피느라고 나까지 힘들어지는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1년에 유기견이 10만 마리, 공식적으로 12만 마리, 15만 마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구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단체도 있고 모금동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노력은 유기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네. 것들이에요. 구조가 굉장히 미담이면서 용감하면서 사실은 뭐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다. 그리고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방송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네. 함께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는 네.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김성호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새삼 비행기에 사고가 났을 때 인공호흡기를 네. 어떻게 먼저, 네. 누구에게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낙청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네. 그 분단체제 번역의 공복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리이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희생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봉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로우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도 그렇죠. 이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네. 있는 방법이 된다. 새삼 오늘 김성호 선생님께서 네. 들려주신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주니까 되게 시원하죠? 네. 제 기분이에요. 이게 네. 시청자 하실 때 네. 몰랐죠? 네. 정리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하세요. 네. 짝짝짝. Hugh Annie French. 요즘 유튜브에서 댕댕이가 많이 나와, 동물들이. 네. 근데 얘네들을 자극성 있게 하도 하면서 학대하고 뭐 시끄러워. 외국은 영화나 뭐 TV나 같은 이 방송을 할 때 동물이 출연하면 동물의 복지 안전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이 몇백 페이지가 있어요. 몇백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 가이드 지키려면 옆에 수의사가 계셔야 되고 얘를 안전을 봐야 되고 뭐 네. 주변을 다 보고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안 돼 있고, 이제 물론 반려인이나 같이 왔기 때문에 안전하긴 한데 음. 반려동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특히 SNS에서 재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반려동물이 정말 안전한가, 복지를 지켰는가를 꼭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죠?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 음. 오늘 이 방송에 어. 최고의 출연자는 어. 본인인 것 같아요. 우리 분이 우리 이렇게 이쁘죠? 이제 계속 네. 안고 있는 것만으로 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내 본인만 보는 이 거야. 본인만 본인이가 봐.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량을 다 생명체, 뺏겼네.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본다면 그런 일이 없는 사회가 사실은 네. 우리에게도 좋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면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방송 끝낼까 합니다. 이렇게 짜여진 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이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프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프로가 계속 유지되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됐었으면 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거 대본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야, 화이팅! 안녕. 네. 야, 너 CF 들어오겠다, 진짜.